자, 이번 시간은 이제 3장이죠. 3장 등기 절차 총론. 자, 등기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단원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194페이지부터 봅니다. 먼저 뭐가 나오냐면은 권리자, 의무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자, 등기에서 이제 가장 기본이 표제부 값고 울고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첫 번째. 두 번째, 누가 권리자고 누가 의무자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등기에서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3장. 이게 구별이 안 되면 공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등기 자체가. 등기 절차 총론. 자, 등기 절차 총론은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죠. 자,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를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이제 무엇을 받아요? 접수를 받습니다. 이렇게 말고 전체적인 그걸 정의를 한번 써볼까요? 자, 등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등기 절차 이거 지워져 버렸네. 자, 제 3장 등기 절차. 자,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에다가 기록하는 거. 기록 그 자체를 무엇이라 한다? 등기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자, 절차. 요게 절차가 바로 몇 장이에요? 3장이에요. 절차 3장. 자, 등기 절차는 이제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은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무엇을 받는다? 접수를 받고 접수를 받으면 심사를 해서 등기부에 무엇하고 기록할 수도 있고 이것을 각하를 할 수 있더라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자, 기록과 각하가 무엇했을 때? 부당했을 때. 기록과 각하가 부당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이의신청이다 이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공부하는 것이 몇 장이다? 3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신청에 있어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무엇이다? 신청주의고 등기소에 출석을 해서 해야 되는 출석주의고 서면에 의해서 해야 되는 무엇이다? 서면에 의해서 해야 되는 이제 서면 신청주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자, 요 출석주의에 무엇이 있다? 예외 규정이 있더라 이겁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어떤 경우? 전자신청. 출석주의 예외 규정인 첫 번째는 무엇? 전자신청. 즉 방문을 하는 것이 출석 개념이고요. 이 전자신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출석주의의 예외 규정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경우? 관공서. 관공서가 촉탁을 했을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죠. 그럼 왜 관공서가 촉탁을 하는 경우는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느냐? 얘는 우편으로도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편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출석주의의 무엇이다? 예외 규정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여기서 신청주의에 또 뭐가 있어? 예외 규정이 있죠. 요 신청주의에 예외 규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신청에 무엇이 있는 경우? 신청에 의무가 있는 경우 계속 시험에 나오죠. 이 부분. 신청의 의무.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은 직권등록주의고 등기는 무슨 주의예요? 신청주의죠. 그렇기 때문에 등록된 필지수하고 등기된 필지수가 안 맞는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요 의무에 대해서는 이제 좀 뒷부분에 나오니까 그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신청에서 여기 의무가 있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부동산 등기법상에서 다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는 부동산 등기법상에서 또 하나는 어떤 경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서. 그러니까 등기법상에서 신청의 의무를 두는 이유는 대장과 등기 기록을 일치시키기 위해서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서는 신청의 의무를 두는 이유는 투기와 탈세를 예방하기 위함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신청에 있어서 좀 이따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고요. 자, 등기는 이제 신청에 있어서 원칙은 어떻게 될 것이냐? 신청에 있어서 원칙은 누가 신청을 해라? 당사자가 신청해라.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아니면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사자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아니면 일을 하지 못하고요. 자, 원칙이 있으면 여기 이제 어떤 규정도 있다? 예외 규정도 있더라. 예외 규정은 몇 개? 두 가지. 하나는 무엇이다?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가능하고요. 우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하는 것처럼 역시 등기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에 의해서?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반드시 뭘 생각한다? 우리는 이의신청을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본 강의에서. 그래서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는 몇 가지가 있어요? 총 4개가 있죠? 첫 번째 무엇? 기록명령. 두 번째 말소명령. 세 번째 부기등기명령. 네 번째 가등기명령. 요 4개만이 무엇이다?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명령자 들어갔다고 해서 다 명령 아니에요. 즉 예를 들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이것에 의한 임차권의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법원에 여기 명령자 들어갔다고 해서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져요?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 가등기.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에 의한 가등기는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얘는 가등기 권리자가 어떻게 단독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단독. 이렇게 기억하시고 나중에 다시 나올 거예요. 자, 직권등기는 크게 두 가지의 핵심.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권등기는 기본 강의를 꼭 들으세요. 직권등기는 두 개의 핵심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전제조건으로서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다? 후속 조치로서 하는 것이다. 이거 대부분 직권등기가 10개 정도가 있으면 한 8대2 정도의 비율로 해가지고 후속 조치가 대부분이고요. 일부 몇 개가 무엇이다? 어떠한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하는 것들이 많죠. 기본 강의 꼭 들으십니다. 얘는. 그리고 기본 강의 안 들어도 상관없는데 심화 과정에서 요거는 이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빼고요. 그 대신에 이제 4장에서 등기 절차 강론 쪽에서 직권등기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자, 우리는 당사자 신청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당사자 신청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는 무슨 신청이다? 공동신청의 원칙을 가지고 있더라. 공동신청. 그 예외는 뭘까요? 공동신청이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무엇 할 수 있다? 단독에 의해서 할 수 있다. 단독신청. 단독신청에도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직권등기하고 기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직권에 의한 등기하고 단독신청을 함께 정리를 하자 이거를 정리를 꼭 해서 공부가 돼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공동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공동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별할 수 있더라. 이렇게 등기 권리자하고 공동신청은 등기 권리자하고 누가 하는 것이다?
등기 의무자가 하는 것을 의미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이제 194페이지로 이제 왔어요. 요거를 설명하려고 이게 쭉 온 겁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좀 등기는 좀 흐름 파악이 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무조건 뭐 책만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흐름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그러한 연습을 하셔야만 오래오래 머릿속에 기억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권리자 의무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실체법. 실체법상의 권리자 의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가 있는데 실체법상의 권리자라면은 무엇을 갖는 거예요? 등기 청구권을 갖는 자. 등기 청구권을 갖는 자가 무엇이 된다? 실체법상의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의무자는 무엇이다? 청구권이 뭐냐? 이것부터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매매가 이루어지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야, 등기 내놔, 등기 넘겨주세요라고 하는 청구. 이게 바로 등기 청구권이죠. 그럼 매도인은 그 협력에 뭐를 가져야 돼요? 협력할 의무를 따르는 거죠. 의무가 있더라 이겁니다. 협력의 의무를 가지는 자. 자, 절차법상의 권리자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보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럼 불이익을 보는 자는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되겠죠.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는 자가 의무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익을 받는다. 그러면 권리를 무엇하는 자? 권리를 취득하는 자다라고 보는 거고 불이익을 받는 자 그러면 권리를 무엇하는 자? 상실하는 자더라.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겁니다. 됐죠? 자, 일반적으로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하고 실체법상의 권리자 의무자는 대체로 일치한다. 근데 반드시 일치한다 그러면 X예요. 반드시 일치는 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죠. 자, 여기서 A를 매도인이라고 가정을 하고 매도인, 그 다음에 B를 무엇이라 한다? 매수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매수인은요. 계약금 주고 중도금도 주고 잔금을 줬어. 그러면 등기 주세요. 등기를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B가 뭐를 갖는 거야? B가 등기 청구권을 갖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가 실체법상에 뭐가 돼요? 권리자가 되는 거야. 그 매도인은 협력할 의무가 있는 거죠. 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얘가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된다 이겁니다. 자, 절차법으로 넘어갈게요. 등기가 이렇게 넘어왔어. 그러면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하죠.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하니까 얘는 무엇을 봐? 이익을 보기 때문에 얘가 무엇이 돼요? 권리자가 돼. 근데 매도인은 소유권이 이제 상실이 되죠. 그래서 얘는 무엇을 받는다? 불이익을 받는 겁니다. 그럼 얘가 무엇이 되는 거야? 의무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실체법상의 권리자 의무자하고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가 지금 어때요? 이때는 일치하죠. 그죠? 근데 불일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도 주고 잔금도 다 줬는데 얘가 등기를 안 가져가는 거지. 그럼 매도인은 등기 가져가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뭐야? 등기 인수 청구권이에요. 등기 인수해 가라고 가져가라고 청구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때는 얘가 무엇이 돼요? 권리자가 되고 그 얘는 인수에 무엇을 지는 거야? 인수에 의무를 진다 이겁니다.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여기서 의무자가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서로가 어떻게 돼? 이렇게 서로가 지금 불일치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또 여기서도 서로 어떻게 돼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서로 이렇게 불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뭐냐면 실체법상의 권리자 의무자하고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보시면 권리자 의무자를 쭉 구별해 놨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체크해서 이제 보십니다. 요거. 그래서 이제 요거 보시는데 중요한 것만 몇 개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 194페이지에 표에 두 번째 거 말소회복 등기. 요거 봅니다. 말소회복 등기. 말소회복 등기는
누구랑 하느냐? 누구랑 회복 등기는 누구랑 한다 그랬어요? 얘는 그때 그 사람하고 합니다. 그때 그 사람하고 회복 등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때 그 사람하고 한다. 그때 그 사람이라는 도대체 누구냐? 누구예요? 말소 당시 소유자예요. 말소 당시 누구를 상대로 한다? 소유자를 상대로 한다 이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B가 근저당권자예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근저당권 등기가 격려됐는데 근저당 설정 등기가 격려된 상태에서 요 등기가 무엇이 됐어요? 근저당 등기가 말소가 되고 소유권이 C 앞으로 소유권이 무엇이 됐다? 이전이 됐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 근저당권자 이 B는 무엇을 해야 돼? 회복 등기를 해야 되겠죠. 누구를 상대로 해서? 말소 당시 소유자. 얘를 무엇으로 해서? 의무자로 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회복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말소 당시의 소유자. 요게 교재에 나와 있는 게 밑에서 세 번째. 제한물권 등기를 설정자인 소유자가 불법 말소 후 소유권이 불법으로 말소된 후에 소유권이 무엇이 됐다? 이렇게 이전이 됐더라 이겁니다. 그럼 얘는 이제 회복 등기 해야 되겠죠. 누구랑 한다? 당초의 소유자라고 써있죠. 그게 바로 뭐야? 말소 당시의 소유자야. 얘를 무엇으로 해서 의무자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무엇으로 해서 권리자로 해서 회복하는 겁니다. 얘가 의무자가 된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죠. X. 요거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저당권의 말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얘가 저당권자예요. 역시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저당권 등기가 됐는데 등기 이후에 소유권이 무엇이 됐어요? C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더라 이겁니다.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거예요. 이때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는 저당권자가 무엇이 되고 의무자가 되고 누가 권리자가 되느냐? A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A하고 누구랑 가서 해도 되고 B랑 가서 해도 되고 C랑 누구랑 해도 돼요? B랑 가서 해도 된다.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얘도 권리자가 되고 얘도 무엇이 된다? 권리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자, 전소유자, 그 다음에 제3취득자, 현소유자. 즉 그래서 얘네들은 이와 같은 그림상에서는요. A뿐만 아니라 누구도 B도 전부 다 무엇을 가질 수 있다? 등기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요게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바로 밑에 저당권이 이전된 후 저당권의 말소 요거 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1번의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A 설정자 누구? B 1-1의 저당권이 이전 누구 앞으로? C 앞으로 이렇게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입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지워지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소 등기할 때 누가 의무자? C가 의무자. 누가 권리자? B가 권리자. 자, 지난번에 이렇게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으면 뭐를 말소한다 그랬어요? 주등기를 말소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뭐를 말소를 해요? 주등기를 말소한다. 그래서 2번 해가지고 1번의 저당권을 무엇하는 거다? 말소하는 것이다. 그럼 얘가 말소가 되면 얘는 죽죠.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C가 뭐가 되는 거야? A가 의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C가 의무자가 되고 B가 권리자가 돼서 A와 B 사이에 격려된 이 저당권 등기를 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가 격려된 상태예요. 얘가 가등기 당시에 의무자가 되고 권리자가 되겠죠. 이때
가등기에 본등기를 하기 전에 C 앞으로 소유권이 무엇이 됐어요? 이전이 됐어. 그럼 이제 본등기를 하려고 하면 누구랑 하면 돼요? 얘랑 하면 되는 거죠.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가 본등기 당시에도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된다 이겁니다. 얘는 안 된다라는 거. 네 가지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전세금을 감액할 때 증액을 하면 누가 이득을 볼까요? 전세금을 증액을 하게 되면 전세권자가 이득을 보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권리자가 되고 전세권 설정자가 의무자가 됩니다. 반대로 전세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권리자가 되고 설정자가 의무자가 된다. 기억하시고요. 자, 19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등기 청구권과 신청권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표에 보시면 그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등기 청구권이라는 거하고 요 등기 청구권하고 그 다음에 등기 뭐가 있어요? 등기 신청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청구권은 야 등기 내놔 할 수 있죠. 그래서 청구권은 반드시 어떤 신청인 경우에만 공동 신청인 경우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야 안 줘. 그러면 소송의 방법으로 이를 실현하면 됩니다. 근데 신청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A뿐만 아니라 이 B가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등기를 이렇게 신청하는 권리예요. 그걸 등기 신청권이라고 그래요. 그 등기 신청권은 공동 신청에도 존재하지만 언제도 존재를 해요? 단독 신청인 경우에도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이를 거부를 했다, 등기해달라고 이의를 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청구권은 이제 어디서 공부할 때 많이 나오냐면은 가등기 할 때 좀 나오는 내용이고요. 신청권은 언제? 채권자 대위 신청할 때. 채권자가 대위에서 신청할 때. 채권자 대위 신청. 이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등기 신청권을 채권자가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194페이지부터 196페이지의 핵심은 바로 뭐다? 권리자 의무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권리자 의무자를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어서 오른쪽 페이지. 이와 같이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등기 신청 적격이다라고 칭합니다. 등기 신청 적격. 근데 만약에 등기 신청 적격의 권한 적격 부적격이다. 이들이 신청하게 되면 29조 제3호에 의해서 즉 등기 신청 권한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등기관이 이를 각하를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등기 신청 적격에서는 뭐를 보셔야 돼요? 적격과 부적격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적격과 부적격만을 요것만 구별하면 된다 이겁니다. 즉 자기 명의로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등기 신청 적격에 보시면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197페이지. 다음 페이지가 이제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198페이지 맨 하단부에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교재는 197, 198, 199 세 페이지에 걸쳐서 정리가 되어 있지만 되게 서술형의 형식으로 나와 있지만은요.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비교해서. 적격. 자연인은 무엇이다? 자연인은 적격입니다. 모든 자연인은 적격입니다. 됐죠? 외국인이든 미성년자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전부 다 무엇이다? 적격입니다. 근데 자연인하고 구분할 것이 바로 뭘까요? 태아. 과연 태아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거죠. 과연 태아 명의로 우리는 등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정지조건설에 의하면 부적격. 이것이 해제 조건설에 있어서는 적격이더라. 근데 항상 이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되면 요 등기신청 적격 이 부분이 시험에 출제가 되면 맨 끝에 단서가 붙습니다.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한다라는 단서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판례는 뭐를 취하고 있어요? 판례는 정지 조건서를 취하고 있더라. 판례는 뭐를 취하고 있어요? 정지 조건서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태아 명의로는 등기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태아가 이렇게 이제 뱃속에서 이제 나왔을 때 출생을 하게 되면 그 당시로 이제 경정할 수가 있어요. 이제 부적격. 그다음 법인. 법인은 당연히 등기할 수 있겠죠. 법인 등기하는 거죠. 법인. 이것이 공법인이든 사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법인 명의로 무엇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법인 사단 재단. 시험에 계속 나오는 부분이 어디예요? 요 비법인 사단 재단 이쪽이 요 비법인 사단 재단 쪽에서 계속 시험에 나옵니다.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는 적격에다 써놨죠. 가능하다 이겁니다. 다만 신청을 할 때는 누가 하는 거냐면은 대표자 또는 누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합니다. 근데 권리자하고 의무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사단 재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는 핵심은 뭐냐면 단순히 대표자하고 관리인은 그냥 뭐만 하는 거야? 등기를 신청만 하는 겁니다. 자기 명의로 하는 거 아니에요. 등기는 누가 앞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사단, 재단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대표자 관리인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학교. 학교는요. 무조건 안 됩니다. 부적격이라고 써놨죠. 뭐 이것이 국립이면 국가 명의로, 공립이면 지자체 명의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학교 명의로는 절대 등기할 수 없고요. 그 다음 여기서 법인에서 이제 하나 보셔야 될 것이 공법인의 경우는 국가에게 국가 지자체 명의로 가능하거든요. 지자체는 어디까지 의미하는 것이다? 시, 군, 구예요. 이 지자체는 시, 군, 구다 이겁니다. 그럼 뭐는 안 돼? 그 밑에는 읍하고 읍면은 안 된다. 무슨 읍, 무슨 명의로는 등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문제는 리동이죠. 리동. 시험에 나왔던 것. 리동은 원칙은 부적격. 예외적으로는 적격 이렇게 돼요. 그 예외가 바로 어떤 형태로? 비법인, 사단, 재단 형태로서 자연 불확을 의미하는 거죠. 대표자가 있고 의사결정 기구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겁니다. 리동도 경우에 따라서는 무엇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어떤 형태로? 비법인, 사단, 재단으로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민법상 조합. 민법상 조합은 조합 명의로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민법상 조합은 조합 명의로는 할 수가 없는 거고 민법상 조합은 우리는 합유의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민법상 조합하고 구별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것하고 구별해야 될 것이 특별법상의 무엇이다? 조합. 특별법상의 조합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다? 농협이죠. 농협. 그 농협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 농협은 왜 가능하냐? 법인이에요. 법인.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 그 여기에 해당이 되면 몇 호에 의해서 등기법 제29조 몇 호에 의해서 3호에 의해서 이를 각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교재 197페이지 볼게요. 자연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자연인이면 의사 무능력자이든 행위 무능력자이든 누구나 가능하다 이겁니다. 다만 동그라미 2번 태아는 해제 조건설에 있어서는 적격이다. 다만 뒤에 나오겠지만 정지 조건설에 있어서는 부적격입니다. 근데 판례는 뭐를 취하고 있다? 정지 조건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부적격이다. 그 다음 법인. 법률에 의하여 등기 능력이 인정되는 인적 또는 물적 구성된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능력이 있으므로 능력이 인정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국가 지자체 가능하다 이겁니다. 따라서 지자체는 시, 군, 구니까 따라서 읍면동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등기 명인 될 수 없다. 다만 동리와 같은 자연마을의 경우에는 그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활동하는 사회조직체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비법인 사단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명의로 할 수 있다. 3번 특별법상 조합은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을 뿐 실체는 법인이다. 농협이에요. 그 다음 3번 비법인 사단재단 등기 가능하다 이겁니다. 누가 신청을 해요? 대표자 관리인이.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시면 비법인 사단재단에 그 예가 써 있습니다. 종중, 교회, 종단으로서의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자연불학 예외가 있었죠. 그 다음 다음 페이지 신청. 그 부분 중요하죠. 자, 비법인, 민법상 권리 능력이 없지만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비법인 사단재단의 등기 신청 적격도 인정한다. 2번 니은 신청은 누가? 대표자 관리인이. 그죠? 그 다음에 디귿에 써 있죠. 누가 신청한다? 대표자 관리인이. 누구 명의로? 사단, 재단 명의로. 그 다음에 리을 시험에 한번 나왔던 문제죠. 종중, 문중. 이들이 무엇이 될 수 있다? 권리자 또는 의무자로 된다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비법인 사단, 재단이 나왔을 때 대표자 관리인을 권리자 의무자로 한다? 그럼 무조건 틀린 거죠. 자, 첨부정보에서는 이제 기타 정관이나 기타 규약, 대표자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거. 왜 그럴까요?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는 왜 제출해야 되는 거냐면은 그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디귿,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 이것이 바로 사원총회 결의서거든요. 결의서. 이때는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 결의서를 제출하는데 조건이 딱 붙습니다. 아무 때나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만.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시험에 어떻게 나왔어요? 권리자인 경우에 제출한다 라고 시험에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적격, 부적격 나오죠. 태아, 오른쪽 읍면, 민법상 조합, 학교, 그죠? 안 된다고 했죠. 자, 밑에 기출문제 잠깐 보시면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옳은 것은 해보면 태아 1번, 태아로 있는 동안은 태아 명의로 안 된다고 했고요. 민법상 조합 안 된다고 했고요. 지자체와 같은 공법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지자체 가능하죠? 없다가 아니라. 그 다음 4번 학교 명의로는 등기 안 됩니다. 그럼 결국은 5번이 답이 되겠네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누가 대표자나 관리인이 요거죠.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무엇한다? 신청한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우리가 교재에 이제 보시면 내용을 길게 늘어타는 않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30회를 오면서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은 적격이냐 부적격이냐만 판단 정도만 할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 2절 봅니다. 등기의 개시. 요게 개시예요. 요 신청이라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등기가 개시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개시 볼게요. 자, 신청주의라고 써 있죠. 등기법 제22조 신청주의.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이렇게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서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즉 촉탁에 의한 등기는 오로지 촉탁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은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당사자가 신청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당사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이 돼서 등기관은 이호에 의해서 각하 결정을 한다 이겁니다. 자, 2번 볼게요. 2항.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한다? 그냥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신청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3번 등기할 때 우리 수수료 내야 돼요. 근데 안 내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토지와 관련된 토지의 표제부를 바꿀 때는 안 합니다. 토지의 변경 등기라든지 토지의 멸실 등기할 때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한 번 시험에 나왔어요. 그 다음 신청인을 봅니다. 1번부터 8번까지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에요. 자, 1번 보시면 원칙은 무슨 신청이다 이렇게? 공동신청이다. 공동신청이다. 근데 예외적으로 어떻게 해요? 단독신청입니다. 2항. 자,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이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이 보존 등기를 무엇하는 거? 말소하는 것은 단독신청이다 이겁니다. 자, 조심해야 될 것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보존 등기 명의인이 될 자가 하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거야? 보존 등기 명의인이 될 자. 만약에 보존 등기 명의인이 될 자가 A라면 A는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는 거고요. 말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보존 등기 명의인이 하는 겁니다. 그 보존 등기 명의인이 하는 거니까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사망, 상속 이런 것들도 뭐야? 상속인이 하면 되는 거죠? 단독 신청입니다.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는 누가 한다? 권리자가 단독으로 하고요. 네 번째 판결. 판결도 단독으로 합니다. 판결. 그래서 판결에는 반드시 여기에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 이 말이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 이 판결에 의한 문제는요. 해마다 한 문항씩 꼭 나오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오른쪽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표제부하는 거죠. 표제부하는 것은 일명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사실의 등기니까 얘는 무슨 신청? 단독 신청. 그 다음 6번 6항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 자, 등기 명의인의 표시가 뭐예요? 성명, 주소, 주민번호죠. 혼자 가서 하면 된다 이겁니다. 7번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과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했는데 지금은 누가 하는 것이다? 수탁자가 단독으로 합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당사자 신청해가지고 당사자 신청 요거 이제 설명해드렸고요. 요 1항부터 8항까지 꼭 기억하시고 자, 등기는 이렇게 원래는 신청주의더라. 등기는 신청주의인데 요 신청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야? 신청에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요 의무에 대해서 정리를 이제 하게 되면 등기는 예외적으로 등기 신청에 의무를 부여를 합니다. 의무를 부여한다. 그래서 맨 밑에 이제 보시면 등기 절차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는데 이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읽어보시고 다만 등기부와 대장의 사실관계, 즉 사실관계 여기서 무엇을 의미한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일치시키기 위하거나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서는 투기와 탈세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신청의 의무를 부여한다라고 써 있는 거죠. 자, 부동산 등기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두 개 이제 있는데 얘는 부동산 등기법은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대장과 등기부를 무엇하기 위해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특별조치법상에서는 투기와 탈세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신청에 무엇을 둔다?
의무를 둔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등기냐면은 사실의 등기, 사실의 등기. 자, 사실의 등기는 등기 어디에 단다 그랬어요? 표제부에 한다 그랬죠. 그래서 표제부의 등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표제부 두 개를 볼게요. 토지와 건물.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토지의 경우 뭐 들어가? 소재,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무엇? 면적. 건물도 소재, 지번, 그 다음에 건물의 구조, 건물의 종류, 내역이니까 건물의 무엇이다? 면적. 요런 거 바뀔 때. 이러한 것들의 어떤 등기할 때? 변경 등기할 때. 이러한 것들을 변경 등기를 하는 경우는 먼저 뭐부터 정리하고 대장부터 무엇을 하자? 정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지적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거죠. 대장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그로부터 몇 월 이내? 1월 이내에 와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죠.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 면적이 커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 토지를 무엇했을 때? 하필했을 때.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는 토지를 무엇했을 때? 분필했을 때. 이런 경우도 전부 다 몇 월이나 하는 거야? 1월 이내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교재 보세요. 토지의 분할, 토지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34조 등기사항의 변경. 34조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이때는 누가 하는 것이다? 등기 명의인이. 누구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의 등기 명의니까 소유자가 가서 하는 거야. 몇 월 이내 가서 해야 돼요? 1월 이내. 과거에는 토지의 경우는 상관이 없었지만 건물의 경우에는 만약에 1월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근데 개정돼서 삭제. 그 다음 2번에 나와 있죠.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이 있을 때와 다음에 아래의 경우에.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봅니다. 또 하나 변경 등기뿐만 아니라 무슨 등기도? 멸실 등기. 멸실 등기도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멸실 등기는 토지가 멸실이 될 수도 있고 또 무엇이 건물이 멸실될 수 있거든. 근데 건물이 멸실이 되는 경우가 멸실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부존재 건물의 경우 있더라 이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몇 월이나 하는 거고 1월 이내 하는 겁니다. 근데 건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부존재 건물에 대해서도 멸실 등기를 하는데 이것은 1월 이내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어떻게? 지체 없이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게 핵심이죠.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건물이 건축법상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임에도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실을 표제부에다 기록을 합니다. 사용 승인 아직 안 받았다고. 근데 그 이후에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1월 이내에 그거를 말소를 하는 겁니다. 1월 이내에 기록에 대한 말소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제부에 하는 등기들은 전부 다 몇 월 이내에? 1월 이내에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투기와 탈세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는 며칠 이내 하도록 되어 있어요? 6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이전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하게 했을 때 보존 등기의 경우는요. 계약 체결 당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라면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자기 앞으로 무엇을 하고 보존 등기를 하고 등기를 넘겨주는 거고 만약에 계약 체결 당시에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자신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등기를 넘겨주는 겁니다. 기억 니은에 나와 있죠? 1번 한번 볼게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다음에 정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를 신청해라. 기억은 뭘까요? 부동산 등기법에 어떠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일을 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했다.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그 다음 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를 하고 넘겨주라는 거고요. 자,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쌍무계약.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는 쌍무계약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편무계약인 경우가 있더라.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이 있는데 쌍무계약인 경우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날로부터 반대급부 이행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하는 것이고 편무계약인 경우는 뭐예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하는 것이다? 60일 이내 해라 이겁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4페이지를 보시면 관공서가 촉탁. 관공서에 촉탁이 있는데 이 관공서는요. 국가기 때문에 관공서의 범위는 보통 국가 지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관공서의 범위는 국가 지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떠한 것들을 좀 완화시켜 줍니다. 출석을 안 해도 되고요. 이런 부분들. 자, 관공서 촉탁 보시면 관공서가 등기 명의인을 가름하여 촉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나오죠.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등기 명의인 또는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을 가름하여 부동산의 표시라든지 명의인의 표시 이런 거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공매 처분으로 인한 등기 촉탁, 공매 처분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공매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의 말소,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말소 이때는 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등기 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관공서 촉탁에 따른 등기해가지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권리자인 경우에는 의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지체 없이 촉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국가 지자체가 의무자일 경우는 권리자의 청구에 따라서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공서의 촉탁은요. 어떠한 그 공권력이 어떠한 주체로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이제 2번 정도가 되는 거고 권리자 의무자가 이제 될 수 있는 관공서도 권리자와 의무자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그림에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매수인이 관공서다. 매수인이 관공서가 되면은요. 둘이 가서 공동으로 등기를 할 수도 있지만 얘가 의무자죠. 매도인의 무엇을 받으면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가지고요. 관공서가 그냥 가서 무엇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촉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동그라미 1번의 개념이고요. 반대로 얘가 관공서예요. 그럼 둘이 가서 등기를 할 수 있지만 권리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냥 무엇 할 수 있다? 촉탁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때 관공서가 촉탁을 할 때는요. 관공서기 때문에 뒤에 다시 나와요. 관공서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안 한다? 작성을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원칙은 그래요. 관공서 촉탁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권리자를 위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라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할 때는 만들어준다 이겁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촉탁서 제출 방법이 있죠?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우편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출석주의의 예외 규정이라는 거죠. 동그라미 2번.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이 직접 등기 출석하여 촉탁서를 제출할 때는 그 소속 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명서를 제시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지적직 공무원들이 촉탁하러 많이 가거든요. 등기소에.
그럼 이제 그 등기관하고 이제 친하면 상관이 없는데 잘 모르는 경우면은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보시면 직권 등기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쭉 넘겨서 209페이지로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법원에 무엇이 나온다? 명령에 의한 것이 나오는데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의신청과 관련돼서 이렇게 등장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타 등기신청에서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을 좀 더 설명해 드리고요. 자, 211페이지를 보시면 단독이 있죠. 단독은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나중에 이것도 사장 가서 한번 정리가 될 거예요. 이 중에서 212페이지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판결에 의한 등기가 나옵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 잠시 쉬었다가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하고 판결,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 신청하고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관련된 거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